안녕하십니까.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을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상훈입니다.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어제부터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진정한 지역의 대변자가 될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 준비한 정책 토론을 통해서 후보의 자질과 비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서구을 선거구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토론회에는 3분의 후보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국가혁명배당금당 황윤 후보의 방송 연설은 이 토론회에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6번 유정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호 3번 손정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양향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이 되며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정천 후보부터 1분 30초 동안 기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칙을 지키는 정당,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을 지키는 후보, 기호 6번 정의당 유종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겪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광장에서 메아리 쳤던 천만 촛불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똑바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어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의당 유종천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청년들의 절망이 있는 곳에서 여성들의 불안과 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구조를 바꿔내는 정치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 권리, 청년들의 공부할 권리와 일할 권리, 노인들의 쉴 권리가 보장되는 민생 정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을 지키던 광주 시민들의 마음으로 정치하겠습니다. 여기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멈춰버린 촛불혁명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정배 후보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이번에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아마도 전국 최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될 것입니다. 풍부한 경륜과 능력을 발휘해서 광주와 우리 서구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들만으로는 광주와 서구 발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호남이 희망을 가지려면 정치 경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이라면 막대기만 세워놔도 당선되는 일당 독점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5년 전 여러분이 저 천정배를 선택해 주신 이후에 호남 정치는 민주당과 저희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사상 최대 국비 확보 기록을 해마다 갱신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호남 민심을 붙잡기 위해 영거푸 호남 출신 총리를 임명했고 한 분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습니다. 호남 정치 경쟁의 뚜렷한 성과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저 천정배를 선택하셔서 호남 정치 경쟁을 계속하게 해주시면 민주당 실세들은 호남 민심을 계속 붙잡기 위해 호남 대권주자를 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천정배를 선택하는 것이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아내고
호남의 대도약을 이뤄냅시다. 저 천정배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양자 후보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양양자입니다. 오는 4월 15일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셨습니까? 현재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양양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엊그제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양양자가 62.9%로 2위 후보보다 3배 이상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여론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왜 민주당 양양자가 1위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피땀 흘려 코로나19에 맞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 당국,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응원일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의당과 천정배 후보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서구민은 우리 천정배 후보님께 이미 2번이나 기회를 드렸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도 화끈하게 기회를 줬습니다. 4년 후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정배 후보는 지금 어느 당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양양자에 대한 기대입니다. 양양자는 기업 및 경제 전문가로 4년 전 문재인에게 영입되었습니다. 총선 후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여러 요직을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양양자를 꼭 여기까지 선택해 듣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공통 질문에 대한 새 후보의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후보들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핵심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와의 갈등을 풀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천정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 사, 민, 정의 협력에서 만든 모범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저도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돕는 등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를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후면 사라지게 될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생산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투자금이 437억인데 구명 일자리는 LG화학이 그 10배도 넘는 5천억을 투자하고 울산형 일자리에는 현대모비스가 3,300억을 투자하는 등 2조 원이 훨씬 넘는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광주형 일자리 대기업 투자액은 너무도 미약합니다. 게다가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해서 그 협력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째, 노동계가 다시 참여하도록 적극 중재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미래 자동차 생산으로 조속히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직장, 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주거 지원 등 복지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공장을 유치하는 등 추가로 대대적인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이래 수십 년 고착된 우리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벌충하는 길은 결국 원대한 경제적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력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호남의 정치 경쟁을 발전시켜 호남의 정치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호남 경제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새 후보의 정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양양자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는 민주당의 역점 사업입니다. 대통령 100대 국정사업 중 하나이고 민주당 이용섭 시장님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양양자뿐만 아니라 광주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모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경선 후 이용섭 시장님 선대본부장도 맡고 당선 후 비전 실행 TF도 참여하면서 공약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그때 광주형 일자리를 깊게 연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선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 천정배 후보님이 지난 선거 때 에너지밸리에만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저의 해법은 광주의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겁니다. 다양한 기업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전장산업과 배터리 산업, 그 관련 대기업이 와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해외 기업,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따라와서 생태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광주의 요식업, 문화, 체육, 관광, 산업까지도 이어져 광주의 경제를 살찌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계를 꾸준히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청와대에 합의 파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압니다. 아침 뉴스도 봤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처음 적용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자동차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을 노동자로 일했고 기업인으로도 일해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청와대와 광주시, 노동계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간의 과교가 되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왜곡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힘 모아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민주당 양양자가 맡을 때 가장 확실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종천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정의당과 저 유종천은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4대 원칙을 잘 살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원화청 상생 방안, 노사 책임 경영입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의 혈세로 현대차의 저임금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 이유는 광주시의 무능력,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현대차 때문입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노동계는 처음부터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현대 쪽 이사를 용인했고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이사로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 책임 경영의 핵심인 노동이사 문제는 외면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또 다른 핵심인 원화청 상생 법안에 대해서 광주시와 현대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는 시와 현대차 두 주체가 체결해 놓고 노동과 시민사회가 배제되어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 협약서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결국 노동계인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의당과 저 유종천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먼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원화청 관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셋째, 광주시와 현대차 그리고 노동과 시민사회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위원회를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은 이후 노사 상생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고 광주 경제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들의 기조 연설 그리고 각 질문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개별 의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향자 후보께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 곳곳에서 쇠퇴한 도심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기반을 정비하거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께서 생각하는 서구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은 기업의 리브랜딩 전략하고 닮았습니다. 리브랜드, 브랜드를 새롭게 한다,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건데 오래돼서 인기가 떨어진 상품이나 회사를 새롭게 해서 소비자를 끌어오는 겁니다. 오래돼서 가치가 떨어진 상품이나
회사를 새롭게 해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어 가치가 떨어지면 리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인프라도 추가하고 재래시장의 경우 시설을 현대화하기도 하고 기존 상권을 특화시키기도 하고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도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역사 문화거리, 한옥마을, 테마거리 모두 이에 속합니다. 하다못해 벽화거리를 만들어서 관광 명소가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도시 재생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도시가 가진 원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입니다. 서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창동입니다. 억새축제, 만드리축제, 서창마을의 역사 등 다양한 콘텐츠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창동의 역사, 문화, 자연 테마 시설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셔서 스토리도 멋있고 재미있게 발굴하고 어떻게 시설을 채울 것인지 공간 계획도 꼼꼼히 채우겠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인프라로 늘려서 명실상부 광주의 대표 관광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 후보님께서 예산 많이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구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1월 기준 예산 83억, 현재 구비 43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5월 30일 이전에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좀 세게 하겠습니다. 2011년, 2021년 완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종천 후보께 묻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시장의 문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된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의제가 되었습니다. 후보께서는 현재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더불어 지역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무척 중요합니다. 정의당과 저 유종천은 대한민국 모든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 20세가 되는 해에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초 자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 1호 공약입니다. 양육시설 퇴소 아동과 소년 소녀 가장 등에는 5천만 원의 기초 자산을 지급하여 사회 진출 출발선에서부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습니다. 또 청년을 부채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해 발목이 아닌 손목을 잡아주겠습니다. 신규 학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취업 후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신용 회생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 신용 협동조합을 설치하여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후 첫 월급이 250만 원이 되도록 담아내겠습니다.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의 우수한 설비 및 작업장을 직업계고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끼가 곧장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생 스타트업 정책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에 별도의 청년 창업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별로 청년 특허 지원센터 설립을 제도화하여 기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 및 지역의 청년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1인당 1개의 고유 기술을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청년들이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 개척 및 사회적 경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정배 후보께 묻겠습니다. 천 후보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는 광주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전략이 있다면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심뇌혈관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또 우울증과 치매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는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3월 한 달간 일주일 연속
또 연간 14차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는 사업장에서 39.5% 발생하고 수송, 생활, 발전 부분 순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연평균 30 내지 50%, 또 고농도 시에는 60 내지 80%까지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와 저감 기술 공유, 또 가칭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조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배출량 1위인 산업 부분과 발전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저감이 필요합니다. 대기오염 총량제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로도 확대해야 합니다. 사업장 노후 장비 교체, 환경기술 지원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이미 인허가된 7기도 백지화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감축하고 친환경 미래차를 적극 보급해야 합니다. 당장 올해 수소차, 전기차 누적 20만 대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겨울철과 봄은 중국발 유입이 극심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규모 배출 사업장 가동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주 차원에서도 도로 먼지 차단, 미세먼지 억제제 살포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주요 공원 지역이나 노후 산단에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네, 광주 서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앞서 답변해 주신 개별 의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2명의 후보에게 각각 최소 한 차례씩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심층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유정천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지정해 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은 8분입니다. 먼저 양양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서구 도시 재생 방안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법안을 공고했습니다. 전국의 약 3,500개 읍면동 중에서 2,000개, 약 65%가 도시 쇠퇴 징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토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지역의 재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이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마륵동 군 탄약고와 옛 국군통합병원, 옛 기무부대 부지 등 3곳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강주 전체 11개 도시재생 지역 중 서구 지역에 위치한 3곳은 5.18 민주인권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강주형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데요. 서구의 도시재생 지역 3곳이 어떠한 경쟁력을 지져야만 그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5.18 민주인권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그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이종천 후보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서와 같이 마륵동이 정말 중요한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의 계획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0여 년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마륵동 군 탄약고 이전이 바로 실행되어야만 이 지역의 도시재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 꼭 임기 내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후보 때부터, 후보인 지금부터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4월 15일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국방부와 논의해서 추진단과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탄약고가 이전돼야만 우리 서창동이 가지고 있는
정말 천혜의 자연, 역사, 다양한 컨텐츠와 자연 환경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 문화, 자연 테마 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 서구울은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인데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금호지구, 풍암지구가 벌써 93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경기도 삼봉과 평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이재정 의원이 그 공동 협약을 맺고 네, 일기 후보님, 예, 이제 신도시 다른 지역 이야기니까. 예, 리모델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도 금호지구의 경우 93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또 협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금호지구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도시 재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정동의 옛 국군통합병원과 쌍촌동의 옛 기무부대 부지는 현재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서 5.18 민주인권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륵동 탄약군 부지는 4년 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후 그 어떤 계약도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정의당 유종천이 제안합니다. 국가 도시재생 지역의 하나인 마륵동 탄약구 부지 활용 방안으로 일제 강제동원 강주 시민역사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에도 부합되고 민주인권 도시 강주의 가치를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천정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그 미세먼지 처감 정책에 대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그 인간이 활동을 멈추자 지구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지구가 인간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기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레타 툰베르라는 그런 학생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기후위기 전략본부를 설립하여 지구적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천명하고 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이런 정책과 방향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유 후보님께서 참으로 좋은 제안과 정책을 주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사실 미세먼지 절감,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적인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석탄 발전소를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핵발전소보다 더 급한데 사실은 그걸 폐기 안 하고 있고 앞으로 7기가 지금 건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한 그 금융기관들, 예컨대 수출입은행이 세계 곳곳에 석탄 발전소를 짓는데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유엔 특별 그 정상회의가 있었죠. 기후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NGO들이 한국을 기후 악당 국가라고 네. 그렇게까지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인류의 생존 차원에서 또 앞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도 산업을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지구 악당 국가 맞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지구에게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미안해야 하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 정부가 아직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의 후대를 위한 생존의 문제로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그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유차 퇴출과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체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생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적 관심이 필수적이고 생태적 가치를 정량화하여 각종 개발 사업의 평가 과정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정비하여 우리의 생활 전반이 환경 친화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정배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예. 8분입니다. 예, 우선 양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4년 전 에너지밸리에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총 430개, 지금 86%죠. 500개 기준으로 보면 430개 사와 또 한전과 지자체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규모는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에너지밸리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은 500개사 입주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쇠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 방식은 불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서 50%를 마련해야 국비가 50%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지자체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국비 지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수도권은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고 가난한 지역은 더욱 열악해지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다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정 3, 4동, 상무 2동 주민들께서 우수, 오수, 분류, 하수 시설 사업을 열망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에 약 2천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이 3대 7입니다. 광주시가 1,400여억 원을 마련해야만 국비 600여억 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광주시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국비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공정한 국비, 지방비 매칭 방식을 폐지하고 지역 평등 지수를 개발해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국비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평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의 국가 목표로 삼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호남 대통령을 만들고 이렇게 애타게 낙후된 호남 출신이 집권하게 하자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부가 들어서야만이 지역 평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정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시스템을 고치고 지역 평등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호남 출신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양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네, 저도 전 후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호남의 낙후만을 위해, 낙후를 막기 위해 또 호남의 대도약을 위해 호남 대통령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호남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밸리에 2020년까지 중소기업 500개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들어온 기업 수, 그러나 사라진 기업 수도 많습니다. 또한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대표 공약이셨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현재 광주 자동차 생산량이 50만 대인데 100만 대를 생산하려면 일자리 3만 개가 또 늘어나려면 기아차 같은 대기업이 하나쯤은 더 있어야 하고.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주도권이기 때문에 네네. 듣겠습니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투자 협약이 체결돼 있고 앞으로도 진행 중입니다. 500개사가 입주하면 3만 개 일자리 창출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실은 호남 대통령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 국가를 훼손하는 대통령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뽑자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호남의 개혁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를 위해서도 대도약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호남의 소외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대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농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 서구만 해도 도시재생사업은 양동 등의 구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서창동 등은 농촌 지역인데 그 낙후는 더 심각합니다. 도시재생의 대상을 더 낙후되고 그러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더 큰 서창 등 농촌 동으로까지 확대해서 주거 환경과 농업시설물 개보수 지원 등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종천 후보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 세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역시 전략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3+3 광주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3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경제 자유구역, 지역 산업과 인공지능 융복합, 광주형 일자리에 3박자 지원으로 광주를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수도권 등지의 기업이 광주로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도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2천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죠. 2천억이 광주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 100배인 20조쯤으로 확대하고 싶지만 우선 적어도 10배인 2조 정도로 확대해서 광주를 비롯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인재 30% 의무 채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 채용 비율, 지방인재 의무 채용 대상을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 산단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후보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청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대안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전정배 후보님이나 양양자 후보님이 지금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을 준비하고 또 그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어떤 조건에서 노동을 하느냐,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나 복지 문제가 어때야 되느냐, 저는 여기까지가 다 고민돼야 그게 진정한 청년 일자리고 또 그런 곳에서 일부러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유정천 후보님의 탁월한 생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청년들에게 복지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 청년 기초자산제, 정의당이 지금 제안하고 있죠. 만 20대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이 계산해 보니까 16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군요. 이게 네, 감당할 수 정해진 있는 것이 시간이 아니고 다 지났습니다. 예. 계속해서 양양자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8분입니다. 예, 상대 후보를 지정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 후보님께서 지역 낙후를 말씀하십니다. 재선하는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우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유정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유정천 후보님이 방금 말씀하신 노동의 질이 어떻냐, 노동자의 삶이 어떻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전쟁터와도 같은 기술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저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고생하는 저의 후배들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저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질과 노동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유종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두 가지를 주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불공정과 불평등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기득권이 강화되고
권력 불균형이 오고 소득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후보님은 이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1% 부유세 신설, 청년 기본소득 지급, 중소상공인 상생 법안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천정배 후보님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양극화 해소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다양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양극화 청산 특별위원회, 국회 설치, 그리고 복지국가 2단계 10년 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평등위원회 설치, 지역평등특별법 제정. 제가 보면 이 중에 실현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천 후보님의 노력, 나아가서 기존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천정배 후보님이 한 것을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일들을 좀 해오시고 있는 것을 지역에서 계속 봐오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한 번도 이 양극화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 발전, 정치 발전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부유세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청년 기초자산제라든지, 그리고 많은 재원들도 필요하는 이런 문제들을 더 우리가 더 연구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천 후보님의 공약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 천 후보님께 다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이야기하시면서 친환경 자동차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미래 자동차 전진 기지로 가야 한다라고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다음은 천 후보 공약 중에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천 후보님이 한 번도 아니고 2015년 그리고 16년 두 번이나 공약했습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륵, 벽진, 금호동 일대에 자동차 연구소, 또 에너지 연구소를 만들겠다. 핀란드 알토대학과 같은 융합 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하겠다. 그렇게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두 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애정이 크셨던 것 같은데 왜 안 됐는지요? 또 100번 양보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번 공약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빼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양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복지 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지역 공약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양 후보님은 좀 뭐랄까요, 천정배를 비판을 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자체를 부인하는 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아동 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있죠? 7세 미만 아동들에게. 갑자기 혁신형 클러스터인데. 조금 예. 아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아동 수당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좋은 그 실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국회에서 아동 수당을 30만 원 주자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는 사실은 그 자리에 한전공대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서구에서는 이번 한전공대를 만들어서 그럼 그 한전공대라는 그 대학을 통해서 이제 알토대학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생각이었는데 아쉽게도 그것은 서구와 또 나주와 이런 몇 군데 처음에 우리도 그쪽에 우선 후보 지역에는 들어갔었지만은 최종적으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더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3+3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친환경. 이 분야는 저의 분야라고 혹시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가요? 예, 양재 후보도 이제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겠지요. 네. 저는 이렇게 천 후보님께서
경제와 기업 관련 공약을 좀 못 지키신 것은 능력이나 추진력 때문이라기보다 최문호 후보님이 경제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 개인의 어떤 비방이나 네거티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서 분노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나 기업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공약을 만드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 전문가 몇 명만 만나봐도 공약의 허점이나 실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후에도 대표 공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광주 경제가 청년을 살리는 길이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주는 미래자동차 전진기지로 꼭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 기술인 전장산업과 배터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을 확장하고 거기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바퀴를 달면 이게 친환경 자동차의 첫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그것도 글로벌 첨단 기업 기술 현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출신이라 삼성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했을 때 그 대기업의 마중물 역할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4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장산업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전장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당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꼭 해야 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사회자가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세 후보 모두 1분을 넘기게 질문을 하시면서 정견 발표를 해 주셨었습니다. 이후에 또 한 번의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이때는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 답변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세 후보께 공통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격한 충돌과 오랜 대립은 정치권과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정치권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율은 채 30%를 넘기지 못했는데요.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정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 양당의 극단적인 싸움판 승자 독식 정치입니다. 이 싸움판 정치로는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제3의 대한정당을 힘있게 만들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호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2개의 세력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일당 독점은 최악입니다. 정치의 무능과 오만, 나아가서 부패를 가져옵니다. 이번 선거를 민주당이 만약 싹쓸이해서 광주 국회의원이 초선과 1.5선만으로 채워진다면 호남 정치의 추락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광주 예산 확보도 서구 발전도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은 2년 전 지방의회를 싹쓸이한 이후에 견제가 상실되고 부도덕하고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경선 과정에서도 불법 전화방, 불법 대포폰이 등장하는 등 경선 부정과 원칙 없는 경선 결과 뒤집기 등으로 시민들께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의원도 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회의 일정을 거부하거나 파행시키는 교섭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 선진화법은 그 이름과 달리 소수당의 횡포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고쳐서 소수당의 의사표현과 토론은 충분히 보장하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아마도 전국 최다선 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서 큰 정치력으로 광주와 서구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회 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회 정치 복원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향자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양향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란 갈등을 끝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는 말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갈등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시작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결될 문제도 꼬이게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 전 후보님 비롯해서 많은 정치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정치에 대화가 살아있었다. 협치가 있고 상호 존중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정치를 보면 불통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세력이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두 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많은 광주 시민들도 동의하십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가 있습니까? 대화가 있습니까? 합리가 있습니까? 그분의 정치 행위를 보면 삭발, 단식, 시위 그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정치 언어를 보면 대부분 막말이나 혐오, 심지어 망언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폄훼하면서 지역감정 조장하는 거 보십시오. 한국 정치를 유례없이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가 복원되고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려면 저는 무엇보다 미래통합당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의 태도와 철학으로는 한국 정치 절대 미래로 못 갑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 그들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세력은 단단히 혼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를 부추기고 위기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갈등을 끝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정천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 정의당 유정천의 선거 슬로건은 일하는 국회, 공정한 사회입니다.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당 개혁이고 두 번째는 국회 개혁입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37개인데요. 가장 오래된 원내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2012년에 창당되어 8년밖에 안 됐지만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집권 여당도 제1야당도 모두 정의당에 비하면 신생 정당입니다. 이합 집산이 너무 잦은 탓입니다.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만을 위한 선거 전문 정당이 우리 정치를 소모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상향식 공천과 함께 정책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정책 정당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정부패 원상이 되어온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 정치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개혁입니다. 국민들의 가장 불신하는 기관이 국회죠. 오죽하면 동물국회라는 말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최근의 비례정당 창당 노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억지를 쓰는 모렴치의 끝판왕입니다. 국민들을 조롱하고 군림하는 정치,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여의도 개파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온갖 특권에 기대어 그들만의 리그에 익숙해져 있는 기득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몰수해야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세비삭감,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각종 특권을 폐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들께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향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의 핵심 공약은 광주 경제 키우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직 저만 30년 동안 글로벌 기업을 경험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세계적 기업인들과 만나고 또 지난 4년 동안 무수히 많은 기업인들과 경제인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광주가 이대로는 안 된다.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엊그제 우리 천정배 의원님이 밝히신 7대 발전 공약을 보면 명칭은 새롭지만 전략은 4년 전 그대로입니다. 비판하신다고 생각은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신형 엔진이 필요합니다. 신형 엔진 양양자가 광주경제 생태계를 대기업, 해외기업,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이렇게 다양한 기업이 공존하는 광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광주에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R&D부터 완성차 제조업까지 광주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장과 배터리 산업입니다. 이 두 개가 미래자동차 산업의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없이 어떻게 인공지능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가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천정배 후보님도 100만 대 생산 가능한 미래차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전장과 배터리 기업은 우선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 전문가, 경제 전문가, 양양자가 도전할 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프라는 충분합니다.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한국전력의 미래자동차, 에너지, AI 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경제 자유구역. 여기에 꼭 필요한 전장과 배터리 산업이 유치된다면 광주 경제에 더 큰 시너지는 없습니다. 그 생태계에는 광주의 요식업, 문화, 체육, 관광산업까지도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유종천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하는 국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5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로 국회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국민에 의해 견제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과감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끝없이 포기만을 강요하는 사회는 결단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부의 불평등은 끝이 없고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도 아닙니다. 세습사회 청산을 위해 부유세를 신설하고 기본소득을 청년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기후위기 전략본부를 설립하여 지구적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보육로 의무화를 비롯하여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리고 공동시장 3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서구,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서구, 자영업이 살아나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통령을 원망하고 집권 여당을 비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시설은 이전 지역을 찾아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흡수 통폐합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군사시설 밀집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입니다. 전투기가 이륙해서 군산까지 5분, 대구까지 10분입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안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세 곳의 군공항은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첨단화된 무기체제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정신에도 부응하는 정책적 방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정배 후보의 공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가 7대 공약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서구 3대 공약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 군공항과 마륵동 탄약고를 조기 이전하고 탄약고 부지에는 서구 미래교육 랜드마크와 호남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저는 광주공항을 신속히 이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적정평가 이후 1년 내에 반드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이루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현지 주민투표 결과에만 맡기는 현행법 조항도 고쳐서 공론조사와 같은 다른 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 추진단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시켜서 이전 사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륵동 탄약고는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추진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착수 후 10년 이상 걸리는 대사업이기 때문에 마륵동 탄약고를 이전한다고 해서
공공항 이전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우려는 없습니다. 탄약고 부지는 에듀테크 체험센터, 청소년 지식박물관, 상상파빌리온, 평생교육 아카데미 등의 창의인재 육성 공간과 미래 세대에게 호남 정신과 문화를 전수할 호남 역사 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화정 3, 4동과 상무 이동 주민의 수건인 우수호수 분류 하수시설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하수도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서창 지역을 역사, 생태, 스포츠의 체류형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회제 박광욱 선생과 의병장 김세근 선생의 유적, 일제 강제동원 방공호 등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남도 역사체험 특화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타운, 생태체험 관광벨트, 또 스포츠 건강 농업체험 여기까지 테마파크들을 듣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예. 새 후보의 핵심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후보의 핵심 공약 발표에 대한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앞서 방식과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시면 됩니다. 단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두 명의 후보에게 각각 최소 한 차례씩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유정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 후보를 지정해 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 시간을 지난번보다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9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 30초씩 뭐 이렇게 서로 간단하게 네.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 한 3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후보님은 아무튼 경제 전문가를 주장하시면서 주로 주요 공약들의 경제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요. 특히 강주 경제 문제 고민 많이 하시고 정책적 대안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주 경제는 그 강주 인근의 지역까지 좀 포함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과 전북, 그러니까 소위 호남권 경제벨트 이런 큰 틀이 필요하지 않냐. 다시 말해 강주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활용도까지 좀 고민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강주 지역 주변의 인프라까지 고려한 경제발전 구상은 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이야말로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서창동의 농수산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광주 주변의 우리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호남권 벨트로 생각해 보지 않았냐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요식업 또 문화, 체육, 관광까지도 살아나려면 결국은 그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는 우선 자영업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비율도 높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광주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아자동차가 미래자동차 모델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의 중소기업, 전장과 또 에너지 산업에, 배터리 산업에 중소기업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벤처와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주변 산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주에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강주 지역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지금은 지역 인재들이 많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인재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아침에 제가 또 매일 돌던 풍암호수를 새벽에 나갔는데요. 청각장애인을 아들로 둔 아버지가 갑자기 가시다가 차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저한테 묻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금 마트에서 상품 진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곧 그 마트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청각장애가 있고 비록 농아인이지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광주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노인이든 다 함께 일로
삶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광주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삼성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과연 우리 지역 그 청년들을 얼마나 이렇게 취업할 거냐. 네, 예. 채용을 해줄 거냐 예, 그 예. 말씀이시죠? 아까 천 후보님은 뭐 30%는 의무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채용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부분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법안들도 가장 활발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가 19살 때 이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산업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이 이 지역을 떠나서 고생하는 우리 후배들이 많이 안 나오도록 저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저의 후배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광주를 꼭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훌륭한 우리 양영자 후보님처럼 훌륭하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또 떠나셔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지역으로 돌아오셨으니까요. 그 광주 지역으로 유치되는 기업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업 윤리, 경영 원리 이런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기업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조달의 원천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우리 복지를 위해서 또 분배를 위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적폐 세력이라고 보는 인식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이행할 때 우리 기업들도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기업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영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어떤 기업의 이윤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경영 윤리로 장착되어 있으면 그 기업은 100년 아니 1000년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정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후보님께서는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했으나 매번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반발에 무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방부 관계자들과도 수차례 만나 논의를 했고 국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주관하시는 등 바쁘게 활동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을 원망하고 집권여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보님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매번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짐을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유 후보께서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군공항 이전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군공항을 인근 여러 개를 통폐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뭐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해소되면은 여러 가지 또 군비 축소도 상호 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국방력이라는 것은 꼭 북한만을 상대로 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더구나 전 세계 그 최강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방력은 내실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히나 앞으로 국방력은 지상군 규모는 축소하고 공군력은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군공항을 통폐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한 점에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미 국방부에서 적격 판정을 한 게 2016년입니다. 그걸 잘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입법을 해서라도 우선 국방부 장관이 빨리 이전 후보지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은 이 후보의 주장 때문에 오히려 그 군공항 이전 문제가 좀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 그리고 뭐 지금까지의 어떤 그 안보관들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양당 정치 폐하고 지역 감정입니다. 양당 정치 폐는 한 번 쓰고 버린 일회용 정당까지 등장을 했죠. 호남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영남 대통령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렇게 논리들이 발전하면 지역 감정들이 생겨날 거다.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9분이 지났습니다. 대표 공약에 대한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정배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9분입니다. 예, 양 후보님. 예. 제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전장 사업을 결정할 때는 광주의 투자 인프라, 광주가 우리 투자 인프라 면에서 우위를 보이거나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광주에다 그걸 설치하는 것이 자기들 돈벌이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정치적 파워가 강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때 투자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김영삼 대통령 때 부산에 삼성 자동차 공장을 세운 것이 좋은 예입니다. 저는 양양자 후보께서 4년 전에도 이 전장 사업 유치 삼성 공약하셨고 이번에도 또 주장하시는 것 가상합니다만은 과연 양양자 후보 정도의 연고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뭐 여튼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보다도 양양자 후보가 삼성 출신이기 때문에 삼성 전장 사업을 유치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 광주 입장에서도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양양자 후보가 사실은 이해관계 충돌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람들이 삼성을 끌어와서 특혜를 줄 때는 뭐 별 의심을 안 받겠지만 양 후보께서는 삼성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해관계 충돌로 여러 가지 논란과 뭐 시비, 특히 시비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한 적은 없었죠? 국민의당에서 전장산업 유치에 대해서 반대를 왜 했습니까?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랬지만 아마 네.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의문스럽다고 후보도 그렇게 드러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30년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반도체 개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에서는 미래 산업을 보고 오토모티브형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또 밀리터리용, 군사용 반도체 등을 쭉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장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미래 자동차 전진계지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정치권이나 지자체나 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현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적폐로만 보는 시각이 우리 천 후보님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자, 주도권 토론이니까 네. 아까 이해관계 충돌 문제만 설명해 네.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지요.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삼성 출신이니까 삼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중국 시안에 유치될 때 그쪽에 계신 분들도 이해 충돌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그 밀밭이었던 시안을 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일자리와 감사합니다. 주거 형태를 예, 주고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예, 유치될 예. 수 있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우리도 정치나 사회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도 드리고 그런 노력을 제주도권이니까요.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좋은 공약인데요. 그것을 실현하고 광주 발전을 이루려면은 저는 호남의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토론의 말미에 양 후보님은 호남 대통령 만들겠다는 제 공약에 대해서 전형적인 지역주의 정치입니다. 박근혜 고향 대구는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 꼴찌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 후보님의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은 놀랍게도 우리 호남을 공공연하게 차별해온 지역 패권주의자들의 인식과 똑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호남은 오랫동안 부당하게 정치 사회적으로 차별 멸시받아 왔습니다. 지역주의라는 말은요, 사실은 호남 차별주의를 의미합니다. 박정희 시대 이후에 호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호남은 정치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호남 사람들이 이 부당한 차별에 저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주의의 수혜자인 지역 패권주의자들은 지역 간 격차나 차별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지역 차별에 저항하는 호남 사람을 도리어 지역주의라고 매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역 간 격차가 없다고 부정할 때 가장 자주 내세우는 말이 양 후보님이 바로 하신 대구의 GRDP가 전국 꼴찌에 가깝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하나도 영남이 호남에 비해서 발전된 게 없다는 뜻이죠. 물론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호남 차별의 지역주의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정치적인 면에서는 호남 불가론이 사실상 존재하고 경제 면에서도 경제는 한 번 벌어진 지역 간 격차가 이거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양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후보님, 육선하는 동안 그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민생당에는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 포진해 계십니다. 다선 의원님들이라고 자랑하십니다. 다선 하시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칠선을 시켜주시면 더 잘하겠다는 말씀이 저는 지역 주민으로서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정도 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사실은 호남의 정치력을 강화해야만이 우리 호남의 낙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호남을 인사와 예산에서 크게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호남의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 1월에요. 문재인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전국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총액 이 도표를 한번 보셔도 좋은데요. 총액 24조 1천억의 막대한 사업들을 주로 비수도권 지방에 각 나눠줬죠. 이 중에서 우리 광주 몫은 인공지능 AI 집적단지 4천억입니다. 광주 전남 북을 모두 합치면은 호남 몫은 2조 5천억입니다. 24조 총액의 10% 남짓이죠. 그런데 혹시 영남 몫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도표에서 잘 그 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8조가 넘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경남이 확보한 내륙 고속철도 사업만도 광주의 10배가 넘는 4조 7천억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낙후된 호남 지역에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호남의 낙후 극복 방안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호남과 다른 지역의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의 정치력을 강화하고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서 지역 평등 국가를 건설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양재 후보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답변 하나 해드릴게요. 예. 그렇군요. 답변을 여기에 답변을 30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호남의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은 민생당 자체가 경쟁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의 후보를 가지고 민생당에서 그런 마케팅을 하면서 호남 정치의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유종천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써서 좀 충분한 토론이 안 돼서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생산성을 가지려면은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싸움판 정치 대신에 다수 정당이 대화 타협할 수 있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은 다르지만 이제 정의당 같은 그런 확실한 어떤 비전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당들이 다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법 개정에 우리 세 당이 다 합쳐서 사실은 만들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놀랍게도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탈법을 장애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만은 그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천정배 후보님도 애써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이루어놓은 민주주의가 저는 이번 이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한 10여 년은 후퇴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예. 주시겠습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양양자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9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유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사시설은 이전 지역을 찾아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흡수 통폐합한다. 또 그래서 세 곳의 군공항이 통폐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첨단화된 무기 체제와 또 한반도의 평화 시설을 준비하는 시대 정신에도 부응한다라고 하셨죠. 예, 어디에 근데 통폐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세 군데 군공항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말씀 안 드렸는데 나쁜 토론 때는 뭐 국회 내에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고 연구 조사하겠다. 그리고 임기 내에 국무총리 산하에 그 통폐합 추진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지금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깊이 있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주군공항, 군산군공항, 대구군공항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거든요. 군산까지 5분, 대구까지 10분. 지금 무기체제도 바뀌었고 저는 그중에 서로 협의가 돼서 하나로 이렇게 합해지면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강주가 싫어하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같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후보가 다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철 후보님께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토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철 후보는 지켜야 할 기득권도 없고 재벌, 언론, 검찰 또 어떤 정치 권력에도 신세진 게 없어서 눈치 볼 세력도 없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듣고 저는 제 생각하고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말 그대로입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진 않으신데요. 저는 우리 양 후보님은 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원내 정당으로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정치 개혁과 그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도 지금 뭐 지지율을 보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은 그렇고 다른 후보님들은 좀 그래도 더 지지받는 어떤 기득권들이 좀 있으시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천정배 후보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광주에는 민주당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누가 막대기입니까? 아니, 막대기 과거에 그러니까 일당 독점으로 민주당 후보는 무조건 당선돼 왔죠. 제가 5년 전에 서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까지는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에 많은 광주 시민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동안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투표해온 분들이 광주 분들입니다. 아니, 일례로 지난 2015년에는 천정배 후보님이 민주당 깃발 들지 않아도 또 무소속으로 뽑아주셨어요. 또 같은 당 박주선 의원님도 예전에 무소속이어도 뽑아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요? 또, 아니, 그리고 예. 김동철 후보도요, 예. 민주당 깃발 들고 3번이나 당선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시민들이 인물 아니고 민주당만 보고 뽑았을까요? 죄송하지만 정말 막대기라고 지칭하시는 분 누군지 아니. 궁금하고요. 아, 예. 그리고 예. 사실 지난번 선거야말로 반문재인 정서를 등에 업고 국민의당이 인물보다 분위기로 승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4년 전 저는 뼈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문재인은 안 된다, 문재인 필패, 안철수 대망론을 얘기하셨던 분이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지셨을까 너무나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주시죠. 예. 예. 이제 그 제 말씀의 본질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것,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는 뭐 기득권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양대 기득권, 그러니까 그 정치 기득권이라는 면에서는 기득권이지요. 그래서 양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 때문에 이게 싸움판 정치, 생산성이 없는 정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호남에 적용해 보면은 호남은 어차피 당분간 자유한국당이 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양대 정당, 양대 세력이 경쟁 구도를 가야만이 호남의 미래가 있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민주당 그 몇십 년 동안 주로 민주당, 무소속도 있었지만 그 무소속은 사실은 민주당성 무소속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천을 못 받아서 민주당을 하지만 당선되면 민주당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민주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호남 정치의 경쟁이 실종됐다. 이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호남의 정치력을 높이고 또 호남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랜 동안의 소외와 이 낙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결국은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권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권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정당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생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당으로 출발한 당이 민평당, 바미당으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왔죠. 대한신당으로 왔습니다. 다시 민생당까지 왔습니다. 그럼 민생당이 마지막이 될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당을 만드실 겁니까? 자, 지금 우리 아까 유정철 후보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만은 지금 8년 전에 만든 정의당이 우리나라 당의 가장 오래된 당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만은 민주당 자체도 이합집산을 거듭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을 자꾸 만들고 새로 오래된 정당을 못 만든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무엇을 위해서 당을 만드냐를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해왔지만 그리고 당을 많이 만들어 왔지만 한 번도 음지에서 양지로 가기 위해서 제가 호의호식 하기 위해서 당 만든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호남 정치가 정말로 경쟁 구도를 가야만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외롭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모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득권 위치에 있는 양양자 후보께서 그것을 오히려 자기 기득권에 대한 성찰이 없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국회의원이 돼보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민생당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보다도 지금은 민생당의 지지가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진정한 양당 기득권 정치를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학규 대표가 민생당 비례 기호 2번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천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당이 국민들께 새롭고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 기성 정치인들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랄이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참신하고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을 옹립해서 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은 모순 같습니다. 손학규는 안 되고 천정배는 될까요? 제가 보기엔 두 분 정치 이력이 비슷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치를 시작하셨었고 5번의 장관도 하셨습니다. 경륜으로만 보면 도지사까지 지낸 손학규 대표가 어쩌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천 후보님이 자신의 장점을 국회의원 선수가 많고 경륜이 많다고 강조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손학규 대표의 경륜과 경험은 장점이 되지 못할까요? 네. 제 말의 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말씀을 저는 작년부터 계속 우리 기성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과 세력을 옹립하는데 미랄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기성 정치인의 누구도 당대표가 되거나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의 본질이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주려고 한다든가, 처음에는 당권을 주려고 한다든가, 또는 사실은 후보도 사실은 지역 후보는 상당히 이렇게 네,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토론회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후보별로 각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정배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서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으로부터 판검사 임명장을 받을 수 없어서
판검사가 되는 것을 포기한 뒤에 광주 정신을 실현하는 데 헌신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수평적 정권 교체에 함께 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민주당 의원, 당시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혼자서 그를 외롭게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한결같이 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당은 다르지만 큰 틀의 범민주 세력의 전진을 위해서 또 광주 정신인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흔쾌하게 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범민주 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서 개혁입법을 하자는 개혁입법 연대를 강력하게 주창했습니다. 그것이 4+1 연대, 지금 우리 새 후보의 당입니다. 연대가 이루어져서 지난 연말 검찰 개혁 등의 입법과 또 호남 예산 대폭 증액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재계는 다음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아내고 호남 대통령을 만들 역량이 있습니다. 5년 전 제가 서구울에 당선됨으로써 비로소 호남 정치에도 경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호남 대권 주자도 떠올랐습니다. 지금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앞장서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서 호남의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능력으로 광주 발전을 더 앞당기겠습니다. 호남의 젊은 인재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저 천정부와 함께 호남 대통령을 만들고 호남의 대도약을 이루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향자 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서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껴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양향자의 적은 자유한국당 세력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천 후보가 속한 민생당도 아닙니다. 제가 싸워 이겨야 할 상대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상대는 광주 경제 침체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세력과 뒷짐지고 있는 세력, 국가를 생각하는 세력과 선거 당선만 생각하는 세력,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는 세력과 국민을 편가르는 세력, 그리고 광주 경제를 키울 수 있는 사람과 그러기에 부족한 사람, 이들 중 누가 적임자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4년 전 문재인의 손을 잡고 민주당에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청년과 여성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광주 시민께는 광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주자 다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로 가고자 합니다.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광주의 청년에게, 다음 세대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번에는 양향자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1번 민주당 후보 양향자를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종천 후보 2분 동안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정당, 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지키는 후보, 6번 정의당 유종천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은 이 나라 정치를 독점해온 정당과 기성 정치인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꼼수를 꼼수로, 악습을 악습으로 대처하겠다는 발상이 정당화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총선 공약은 안중에도 없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주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국민들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치, 이런 정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정치를 투전판 같은 권력투쟁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그들의 편입니다.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형태를 지켜봐 오면서도 그러한 정치의 왜곡을 개선할 생각도 의지도 없이 반사 이익만을 탐하는 세력입니다. 못해도 이득은 하는 거대 양당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게 많고 눈치 볼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의당과 자유정천은 지켜야 할 기득권과 재벌, 언론, 검찰, 어떤 정치 권력에도 신세진 게 없어서 눈치 볼 세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고 있는 빚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꿈과 청년들의 열정, 노동자 노무들의 분노와 자영업자들의 절망을 제대로 대변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빚을 갚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의당과 자유정천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후보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토론회에 이어서 국가혁명배당금당 황윤 후보의 연설회가 방송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남은 기간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정책과 소신을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유권자들도 후보들을 또 꼼꼼히 비교하고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4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책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을 후보자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네이버 TV,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